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죠.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하죠. 즐거운 일은 없고, 온통 뭐 경제나 우중충한 얘기만 있고 말이죠.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죠, 그죠? 우린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10월 달에 보는 시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개강할 때 등록하신 분들 중에 개강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두 분 오신 것 같아. 나머지 분들은 여전히 집에서 모니터를 보고 계실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느껴져요.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듣는 게 공부의 거의 전부. 나중에 되면 집에 가서 해야지 안 됩니다. 잘. 그럼 이제 도서관 같은 데를 가거나 독서실을 끊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거기 가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더 안 돼요. 특히 도서관을 가면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민법을 펼쳐놓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제 뭐 얘기 특히 나누고 친해져요. 그러면 나중엔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입하고만 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면 3시간 막 이렇게. 다 해봤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학원 나와서 강의를 듣는 거 공부의 거의 전부가 되니까 빠지지 말고 나와달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뭐 잘하신 거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어디를 보냐. 늘 생각하자 그랬죠. 내가 어느 파트,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공부하자 그랬어요. 민법 총칙 보고 있죠. 그리고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나 계약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자 그랬죠. 이게 유효하려면, 즉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한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 유효 요건을 보고 있고요. 그 유효 요건 중에서도 일반적 유효 요건이라고 모든 법률 행위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유효 요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4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죠. 그 4가지 요건 중에서 특히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단속 규정,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있었죠. 그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는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생각날 듯 말 듯 하죠? 아니죠. 아예 생각이 안 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을 자꾸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목적 요건에 관련된 것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반적 유효권의 마지막 48페이지. 의사표시가 갖춰야 요건을 보게 되죠. 자,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법률 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가 뭐다? 의사표시다. 그죠? 찐빵과 안꼬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인간 행위, 이거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이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 행위도 당연히 비정상적이 되겠죠. 자, 법률행위가 비정상적이라는 게 뭐였어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우리 민법이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4개. 그리고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그 4가지가 크게 2가지로 구별이 돼요. 2가지 형태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의사의 흠결, 또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 또는 지인의 아님, 요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어쨌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갑은 A를 원하고 있는데 B를 달라고 표시한 경우, 이런 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의사의 흠결, 내심의 의사가 결여, 마지막으로 진의 아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다. 요게 있고요.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를 당했거나, 이걸 기망이라고 하죠. 강력한 협박을 당했거나 강박이라고 하죠. 이렇게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다음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생각과 말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두 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허위 표시.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차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기 강박이 하나 있죠. 110조. 총 4가지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있다. 이런 비정상적 의사 표시가 어떤 것이며 그걸 포함하는 법률행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48페이지에 보면 제2절 의사표시 불일치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의사의 흠결, 내심의 의사가 없는 거, 내심의 의사가 없다, 조금 어렵게 내심의 의사가 결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네모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박스 107조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진의 아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 진의 아님, 요것도 요 말이에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첫 번째가 107조가 나왔죠. 진의 아닌 의사 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민법 조문을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107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먼저 지인의 아님 이퀄 의사 표시의 불일치,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지인의 아님 이퀄 의사 표시의 불일치. 그걸 내가 알아. 알고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비진의 표시 조문입니다. 요게 107조 1항 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되죠. 요 뒤가 107조 1항 단서라고 부릅니다. 특히 요 107조 1항 단서는 외우셔야 돼요. 제 몇 조 1항 단서까지 외우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 시험 지문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제 107조 제 1항 단서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문을 암기하실 때 99% 조문의 내용만 알면 돼요. 외울 것들은. 그런데 제 몇 조까지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7조 1항 단서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갑이 을한테 A를 원하고 있지만 B를 달라고 표시했을 때 상대방이 갑이 A를 원한다는 사실, 갑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 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게 지난주에 봤던 자연적 해석 중에 하나죠. 그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B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갑의 의사를 기준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시는 무효가 된다. B라고 한 표시는 무효가 된다. 지난주에 봤던 자연적 해석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자연적 해석과 관련해서 39페이지를 살짝 한번 보세요.
39페이지에 보면 자연적 해석이 밑에 있어요. 그죠? 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로마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게 이거예요. 단서예요. 그죠? 원래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갑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표시는 무효가 된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알았다. 이걸 악의라고 합니다. 알았다. 알 수 있었다를 과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의 반대 뭐가 있을까요? 선의 무과실이 됩니다. 요거의 반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악의 또는 과실의 반대 선의 and 무과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표현들이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그죠? 읽을 때마다 한참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바로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민법 종훈 107조예요.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또 무슨 개소리냐. 근데 요 107조 2항은 나중에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에 가면 똑같은 조문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요것도 108조 2항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허위 표시 가서. 자, 일단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봅니다. 비진의 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한 것을 말하는데 뭐가 있을까? 거짓 사직서 제출. 나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어. 근데 화가 나서 사표를 내버렸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를 잡겠지. 내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뭐 이런 게 비진의 표시예요. 증여 의사 없이 증여. 이런 게 비진의 표시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보통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게 비진의 표시다. 아주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게 비진의 표시다.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의의 좀 확인하시고 특히 두 번째 줄에 보면 예를 들어 사직의 의사 없이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거 판례가 좀 많아요.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하시고요. 맨 밑에 판례는 지금 보지 마시고 자 오른쪽에 보면 이 비진의 표시는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이 되고요. 착오는 모르고 있는 경우예요. 뒤에서 보겠지만 또 갑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상대방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허위 표시는요. 갑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알면서 합의까지 해주는 게 허위 표시예요.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허위 표시나 착오하고는 구별이 된다. 그게 오른쪽에 있죠. 맨 위에. 자, 이 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표의자의 진이 아님에 대하여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되며 요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허위 표시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갑이 거짓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모른다.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원칙이. 근데 허위 표시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 상대방이 알면서 합의까지 해주는 거 나하고 나한테 맞장구를 쳐주는 게 허위 표시예요. 내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맞장구 쳐주는 게 허위 표시입니다. 조금 다르죠?
어쨌든 비진이 표시는 거짓 사직서 제출이나 거짓 증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게 필요하냐?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고.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될 것이고,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될 텐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성립 요건 타이틀만 읽으세요. 첫 번째 의사표시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사는 다른 말로 진의라고 합니다. 왜 거짓으로 사실을 제출했을까? 왜? 이게 동기죠. 왜 거짓으로 사실을 제출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자, 문제가 동그라미 2번 진의의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세요. 을이 갑을 협박을 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재산을 줘요. 재산을 뺏겨요. 증여. 우리 흔히 삥 뜯는 거 생각하면 돼요. 내나 안 내나? 병풍 돼서 향냄새를 맡게 해주겠단 말이에요. 뺏어버려요. 자, 이런 경우에 을이 갑을 강박하여 갑이 A 물건을 증여했을 때 갑의 생각, 첫째,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은 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증여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갈 여지가 없어. 안 주면 을이 죽이려고 해. 그럼 갑은 어떻게 돼요? 일단 주겠다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겠죠. 일단 주겠다고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한 것이 비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생겨요. 왜?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 증여 의사 없이 줬으니까 비진이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일단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줬죠. 그럼 일치하죠. 아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오늘 이해를 하셔야 돼. A를 기준으로 하면 비진이가 돼요. B를 기준으로 하면 비진이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갑이 재산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 갑이 뺏긴 재산을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 강박을 이유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하란 말이죠. 일단은 너 갑 살아남으려면 줘라. 그리고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취소해라. 그래서 되찾아라. 이게 판례예요. 그런데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이다. 이게 진이가 아니라 이게 진이다. 에? 읽어볼게요. 49페이지 기어. 가운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즉 증여하겠다는 것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갑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 일단 살아나가서 되찾아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기서 요게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 요게 첫 번째.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이고요. 요게 갑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거예요, 요게. 그런데 비진이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이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지, 이거. 갑은 이 상황에서 최선이죠, 이게. 당시 상황에서, 행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건 비진이 표시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장인데요. 오늘 어렵지만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기억이죠. 그래서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줄 강박에 의해 주기로 마음을 먹고 준 이상,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게 본심이야. 하지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의사 표시는 일치하니까 내심의 의사가 결여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문장에 나오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말이. 네,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듣고 휙 날려버리셔도 돼요. 예, 제가 이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30번 이상 떠들어요. 그럼 외워져요. 그래서 답을 고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비즈니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진의 뜻입니다. 그 기억, 니은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맨 밑에 보면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모르고 있는 착오와는 구별된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게 비즈니 표시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효과는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 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냈다. 무슨 뜻이요?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회가 수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다?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짐 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 자식이 또 거짓으로 사직서를 내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서 각 회사 근로자 을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휴직서를 내려고 해요. 휴직서. 근데 회사가 휴직계를 내면 군대 가 있는 동안은 근속연수로 산입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퇴직금 산정에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사직서를 냈다가 재입사를 해라. 그래서 얘가 부득 사직서를 냈어요. 자, 그걸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래 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냈다가 재입사하라고 그러니까 부득 사직서를 냈으니까 비질이란 말이죠. 그리고 을이 사직서를 낼 때 을이 사직할 생각이 없다는 걸 회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니까 사직서 및 재입사는 무효다 말이죠. 이건 사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군대가 있는 동안에 근속연수에 산입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원칙과 예외, 대표적인 판례가 하나씩 딱딱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조문에 들어맞는. 자, 그 정도 일단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행가로 3번.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요거는 사례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기계적으로 생각하세요. 증여 의사 없이 A 토지를 증여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사례 형태로. 비즈니 표시가 사례 형태로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예를 들면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갑은 왜 증여 의사 없이 증여했냐고. 모르죠. 저는 갑이 왜 그랬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왜 그랬는지를 따지지 말자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자,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했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원칙이 증여는 유효죠. 증여가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해요. 등기가 유효라는 건 을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유효라는 건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거고 따라서 등기가 유효하고 지금 A 토지 등기부라는 것을 떼어보면 소유권자가 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증여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돼요. 증여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됩니다. 등기가 무효라는 건 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을이 이 상황에서 이걸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은 등기부로 확인하고 거래하겠죠. 등기부에 누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을이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병은 보통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겠죠.
물론 아는 놈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모르고 했을 때 요 놈한테는 나중에 갑이 병한테 쫓아가가지고 야 내가 을에게 증여한 건 비진이고 을은 비진이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을등기는 무효고 너도 무효다 이런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108조 2항 가서 볼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 그랬죠. 그럼 이게 유효하려면 을은 뭐여야 돼요? 예? 아까 반대 말씀드렸잖아요. 을은 뭐여야 된다고요? 선의 무과실이래요. 이게 유효하려면. 그죠? 여기까지 딱 나눠갖고 기억을 좀 효과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비진이 표시는 오늘 딱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어요. 적용 범위 중에서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체크해 둡니다. 동그라미 3번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민법이에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 이걸 공법행위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공법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아까는 사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엔 적용을 해요. 그런데 국립대 교수가 거짓 사직서를 냈어. 국립대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립대 교수가 거짓으로 사직서를 내는 건 개인과 개인 간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란 말이죠. 여기에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안 되고 엔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관련 판례 1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두 번째 줄 사직서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어요. 국립대 교수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어요.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표시한 대로 그대로 사직 효과는 발생한다. 공법상 행위는 우리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대리권 남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해 놨다가 대리권 가서 볼 겁니다. 적용 범위 두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비진이 표시에서는 오늘 기본 과정에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는 거죠, 그죠? 요 정도는. 네. 근데 머리에 남아 있느냐만 문제만 남아요. 근데 머리는 안 남아 있으니까 반복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자, 비진이 표시 다음 조금 더 중요한 게 허위 표시입니다. 108조 1항, 2항이 있고. 자, 허위 표시 1항에 뭐라고 돼 있어? 51페이지 맨 밑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여기서요 허위의 의사표시가 좀 전에 왔던 비진이 표시예요. 허위의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비진이 표시. 그런데 상대방과 통정을 했어요. 얘가 비진이 표시했는데 여기 허위의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통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통정이 뭐냐? 통모라고도 하고요. 양해라고도 하고요. 합의라고도 하고요. 한글로 짜고라고도 해요. 다시 말해서 갑이 비진이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해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갑이요. A 토지를 을에게 팔 생각이 없어요. 매도 의사가 없어. 근데 매도하겠다고 표시를 했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죠. 팔 생각이 없는데 팔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을은요 갑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표시에 합의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갑과 을이요 갑소유 A 토지를 사고 팔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런데 겉으로는 마치 사고 파는 것처럼 합의가 뭐예요? 계약. 이런 걸 뭐라 해요? 가장매매. 가짜매매. 이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즉 비진이 표시가 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 비진이, 이게 허위 표시가 된다.
52페이지에 보면 의의가 있죠.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비진의 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갑이 땅이 하나 있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하려고 해요. 재산을 숨겨야 돼. 그래서 친구, 을과 짜고란 말이 나와 있죠. 통정, 통모, 양해, 합의.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허위, 가짜로 땅을 을에게 이전 등기하는 경우와 같은 가장매매,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 허위 표시는 주로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가 심화학습에 있는 가장매매 사례 형태입니다.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오늘 기본이 되는 걸 이해를 해봅니다. 지금 여기처럼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놈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경매 넣는 거예요. 갑의 재산을. 물론 조금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있긴 있죠. 머리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 터는 분들한테 의뢰하면 되죠. 그분들이 집에 찾아와죠. 묻어버리네 막 이러면서. 그게 제일 빠르죠. 빠르기는. 근데 그건 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받는 게 가장 정상적인데, 얘는 안 되겠어. 이거 재산을 빼돌려야 돼. 그럼 방법이 뭐예요?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준단 말이죠. 이게 전형적인 가장매매가 되죠. 그죠? 갑과 을은 A 토지 매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매한 것처럼 표시가 일치. 이게 허위 표시다. 허위 표시는 108조에서 뭐라 했었죠? 무효. 그럼 뭐도 무효? 등기도 무효. 문제는 첫째가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회수하려면 갑의 재산을 경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이 경매를 안 받아줘요. 일단 등기부에는 저 을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매법원에서 경매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경매를 넣으려면 지금 A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돼서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이걸 말소시켜야 돼요. 이거를. 이 을등기를 말소시키고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회복한 다음에 경매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이때 갑의 채권자에게 이 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말이죠. 있더라. 그게 우리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예요. 채권자 취소권. 다만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의 채권자는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갑과 을의 요 매매는 가짜 매매로서 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사해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이걸 취소시켜 주세요.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갑의 채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판결을 이렇게 해줘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취소한다. 을등기는 말소한다. 딱 이렇게 판결을 해줘요. 이렇게 갑의 채권자에 있어서는 가장매매 따위를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52페이지 심화학습에 양가로 1번 매매가 허위 표시로 무효이므로 토지에 관한 을등기도 무효다. 양가로 2번 가장매도인 갑의 채권자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 결론을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요 상태에서
을이라는 놈이 배신을 하더라 말이죠. 이렇게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배신한다니까. 갑이 친구 을을 믿고 등기를 맡겨놨더니 을이라는 놈이 뭐 요즘 뭐 배신이 뭐 난무하죠. 정치고 경제고 그지 같아. 뭐 어쨌건 이렇게 배신을 때려. 이게 정상이야. 배신이 난무하는 사회가 정상이죠. 얘한테 넘겨줘. 자, 이때 이 병. 갑과 을 사이에 가장매매가 있었고 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는 놈도 있을 수 있고 아는 놈도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요 경우 갑은 나중에 병한테 가서 야, 내가 을과 가장매매에서 을등기 무효야. 너도 무효야. 이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이게 108조 2항이죠. 그래서 양가로 3번 을이 제3자 병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에 반가로 1번 병이 선이라면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자, 여기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을이 병한테, 선의의 병한테 3억에 팔았어. 을이. 병은 1억짜리를 3억에 샀어. 나중에 이 병이 무효라는 사실 알았어. 이때 병은요, 차라리 무효를 주장하는 게 더 낫죠. 1억짜리 3억에 샀으니까 아, 나 무효야. 땅 가져가. 3억 내놔. 이게 더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 대법원이 인정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반화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어떤 원칙이 나오냐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한쪽은 주장을 못해요. 근데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민법 조문에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어디를 먼저 보시냐 하면 5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 표시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다. 한쪽은 주장 못해.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이걸 뭐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허위 표시가 뭐냐와 관련해서 가장매매와 관련된 좀 전에 체크해드렸던 거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52페이지 심학습 양가로 1번에 굵게 되어 있는 거, 양가로 2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까지 딱 머릿속에 넣습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가장.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구별 개념이란 게 하나 나와 있어요. 허위 표시인 가장매매하고 살짝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해요. 근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숨겨요. 이걸 숨기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요. 왕왕 이런 경우 있죠. 자식들한테 증여하려고 봤더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매매한 것처럼 꾸민단 말이죠. 이렇게 실제로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숨기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주더란 말이죠. 자, 이 경우에 매매는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죠. 허위 표시예요. 이거는. 이건 무효예요. 문제가 이거죠. 실제 증여했지요. 숨겼을 뿐이에요. 증여한 거를 숨겼을 뿐.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을 뿐. 실제 증여는 했단 말이에요. 그건 유효가 돼요.
이게 유효면요, 이것도 유효가 돼요. 증여가 유효하면, 즉 숨겨진 은닉행위가 유효하면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가장매매하고 완전히 다르죠. 가장매매는 등기가 뭐예요? 무효. 등기가 무효. 그래서 을과 거래한 병은 선의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죠? 근데 가장행위, 은닉행위는 등기가 유효해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을 때 병은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지요. 소유권 취득하죠. 결론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구별하라고 가끔 나온단 말이죠. 52페이지 밑에 2번의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증여하기로 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로 가정했을 때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가 되고 그 매매에 의해서 숨겨진 행위 즉 은닉행위는 유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동그라미 2번 증여가 유효하다면 을등기도 유효다. 따라서 을은 권리를 취득하고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을과 거래한 병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단 말이죠. 다르죠 분명히. 자 민법상 시작기는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지금 보지 마시고 53페이지 가운데 보면 성립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허위 표시는요 아까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비진이 표시 요건 세 가지는 갖춰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을 것,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지가 알고 있을 것. 여기다 하나 추가하면 돼요. 뭐 상대방과 통정, 통모, 양해, 합의가 있을 것. 그게 허위 표시 요건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 중에서 3번의 양가로 2번 표의자의 의사표시 불일치 진이 아님에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것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자 갑이 비진이를 했어요. 을이 알고 있어요. 이건 허위표시가 아니에요. 을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107조 2항 단서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갑의 지인이 아니면 상대방이 알았다. 107조 1항 단서.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허위표시가 아니라 알면서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아까 107조 1항 단서 갑의 비진이를 상대방이 알았다. 이게 107조 1항 단서잖아요. 이건 비진이 표시잖아요. 이건 허위표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허위표시가 되려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까지 있어야 된다. 판례가 그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 자가 스스로 불일치를 알면서 상대방과 양해하에 이루어진 게 허위표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이 아니다. 이런 지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문으로 나오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이 말 자체가. 그죠? 허위 표시가 되려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갑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된다? 양해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허위 표시가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효과를 봅니다. 4번에 1번 의사 표시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이렇게 됩니다. 이 갑을 사이에 가장 매매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거. 갑이 을과 가장 매매를 한 거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 오 제가 지난주에 외워주세요 했던 게 3개가 있었는데 안 해오셨어. 33페이지.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4번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련 판례 1번 제가 중요하다고 기본 과정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것
세 개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은 무조건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반사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도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54페이지 4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54페이지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의 질서가 아니므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서는 불법 임금여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갑은 너한테 뭐 할 수 있다. 등기 돌려달라 말이죠. 할 수 있다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매도인 갑의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양가로 2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6번은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동그라미 5번 여기 보세요. 아까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그럼 선의의 제3자고 거래한 사람 있을 수 있죠. 전득자라 그래요. 그런데 얘는 권리자하고 거래했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때, 네? 그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가 되죠. 이거를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내 앞에 있는 제3자가 선이어서 내가 보호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악의여도 보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간간히 그 엄폐물의 법칙이란 걸 물어보는 그 이름을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때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사람은 전득자,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얘가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은 보호된다. 그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과 동그라미 6번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아주 어려운 게 나왔어요. 요 108조 2항의 제3자 얘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실제로 요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요 갑하고 요 제3자는요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그죠? 얘가 보호되면 갑은 권리를 상실하는 거고 얘가 보호가 안 되면 얘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요 갑하고 제3자 사이에 제3자냐 아니냐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요런 놈이 제3자다 이렇게 판결을 해주게 되겠죠. 그걸 모아놓은 게 55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108조 2항의 제3자 인 놈을 골라라 아닌 놈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외우시라 그러면요 또 이제 밤길에 또 뒤통수 조심하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자 일단 제3자가 누구냐 54페이지 양가로위의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란 허위 표시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가장 매매한 갑과 을 제외 당사자 제외 당사자의 포괄 승계인 상속인 제외 그죠? 일단 제외해야죠. 그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여기 보세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외형상 법률 관계가 뭐예요? 가짜 법률 관계, 가짜. 지금 가장매매라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외형상 법률 관계예요. 이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 그죠? 이거를 진짜로 믿고 새롭게 거래한 사람. 이게 제3자란 말이죠.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위 표시의 당사자와 그가 포고할 승계인 이외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게 제3자다. 108조 2항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제3자냐 아니냐가 되게 어려워져요. 오른쪽을 보세요. 표. 제3자 해당하는 경우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 양수인 요게 답으로 나왔었어요. 오른쪽에 아닌 놈들 밑줄 그어져 있는 게 또 답으로 나오고요. 근데 여기 있는 놈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일단 이게 누군지를 몰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지를 모르는데 제3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말이죠. 그죠? 이거 하나하나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요령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제3자가 아닌 놈들을 외웁니다. 제3자가 아닌 놈들 어떻게 외우냐? 키워드로 외웁니다. 자, 첫 번째 놈 기억합니다. 본인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본인 찾으셨어요? 해당하지 않는 놈 첫 번째 본인. 두 번째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권의 양수인이 있어요. 손해배상 청권의 양수인. 세 번째가 채권 가장양수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상속이 있어요. 상속. 그 밑에 수익자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위를 이전받은 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요 놈들만 일단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저와 같이 외울 겁니다. 외운 다음에 문제풀이 가가지고 요 외운 거 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괜히 이거 하나하나 이해하고 머릿속에 늘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야. 괜히 머리 지진는다. 네, 하지 말자. 일단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당장은 구별 안 해도 됩니다. 당장 구별 안 해도 되고 앞으로 이제 6월 달까지 저하고 같이 구별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체크해 두는 거예요. 제3자 아닌 놈들. 6놈 체크했죠? 본인,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권의 양수인, 채무자,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외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우다 보면 머리에 각인이 되고 나중에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허위 표시는 요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허위 표시 철회 추인이 나오고 적용범위 나오는데 이런 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서 그 불일치한다는 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알고 있는 두 가지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를 살펴봤고요. 뜻이 뭔지 확인하고 거기서 중요한 뭔지만 딱딱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 착오하고 사기 강박입니다. 이건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